최소화 문제 좀 보시게 될 텐데, 역시나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릴 목적으로 일단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2장에서 풍년사료에 대한 문제 이제 선형계획 모델 작성하시는 거 보셨고요. 이제 어떠한 형태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최소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Z는 6x1 더하기 5x2라는 모델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2의 제약 조건 3x1 더하기 1x2가 18보다 같거나 크다는 제약 조건식이 있었고요. x1과 x2가 12보다 같거나 크다는 제약 조건식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2x1 더하기 6x2가 30보다 같거나 크다는 제약 조건식이 있었고, x1과 x2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비음 제약 조건식이 있었어요. 요 내용들 가지고 역시나 이제 최소화 문제에선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프 F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전체적인 절차는 최대화 문제 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제약 조건식을 도해해서 가해 영역을 구하고요. 그 가해 영역에서부터 최적화를 노출하는 과정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뭐 블라블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시간에 보신 거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약 조건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3x1 더하기 x2가 18보다 같거나 크다는 제약 조건식에 대한 영역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x1 더하기 x2는 18이라는 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원점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점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원점 집어넣으시면 0인데 18보다 크다는 조건을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쪽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쪽이 첫 번째 제약 조건식에 대한 가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똑같은 얘기죠. 한쪽에 0을 집어넣어서 x1에 0을 집어넣으면 x2가 18이 되니까 여기가 y절편이 18, 그 다음에 x절편은 x2가 0이 되면 6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식 x1 더하기 x2는 12보다 같거나 크다는 제약 조건식이 있고요. 그럼 이제 한쪽이 0일 때는 12와 12를 지나갈 거고, 그걸 연결하는 선이 일단 직선 자체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정할 때는 원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원점이 들어가면 이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제약 조건식의 가해 영역 역시 요 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약 조건식 마찬가지 요령으로 보시면 y축의 절편은 5가 될 거고요. x축의 절편은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세 번째 제약 조건식을 표시한 다음에 영역은 원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원점 집어넣으면 역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은 이 위쪽에 대한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조건, 두 번째 제약 조건, 세 번째 제약 조건에 대한 가해 영역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뭐 하셔야 될까? 요 세 가지 제약 조건식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니까 걔를 합치는 거죠. 합치면 이제 가해 영역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금 색깔이 칠해진 이쪽이 바로 가해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제약 조건식의 가해 영역을 결합해서 전체 가해 영역을 구한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역시나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어떤 방법 두 가지일까요? 목적 함수 선을 이용하는 거. 지금 이쪽은 최소화 문제가 되니까 등 비용선을 이용하는 것 방법 하나와 꼭지점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역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목적 함수선, 다시 등 비용선을 활용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면 x2는 마이너스 5분의 6 x1 더하기 z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얘는 y 절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가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항상 똑같은 거니까 요걸 우리는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울기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는 등 비용선이고, 이게 이제 계속 평행 이동하다가
어떤 점을 찾으면 된다고요? y,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y 절편이 최소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y 절편이 가장 적은 점의 영역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렇게 찾아지게 되면 이 문제 역시 이 g 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 점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제약 조건식과 요 제약 조건식의 교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제약 조건식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제약 조건식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 둘의 연립 방식을 풀었을 때 교점이 바로 g의 좌표가 되는데, 요거 구하시면 얼마로 구해지게 되냐면요. 값이 3과 9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은 3, x2는 9라고 정하는 것이 이렇게 구하는 거, 요게 바로 목적 함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냐면, 뭐 최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형계획 모형의 해는 가해 영역의 꼭지점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보시면 A라는 점, G라는 점, H라는 점, F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G, H, F라는 점에 대해서 각 꼭지점을 구하시면 A는 0,18, G는 3,9, H는 10.5, 1.5, F는 0,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좌표에 대해서 목적 함수의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A 꼭지점 같은 경우는 x1에다가 0, x2에다가 18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구하시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90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유형대로 x1에다 3, x2에다 9를 대입하시면 63이 계산이 되는 거고, x1에 10.5, x2에 1.5를 대입하시면 70.5, 마지막으로 x1에 0, x2에 15를 대입하시면 75가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최소화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화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90, 63, 70.5, 75 중에 가장 값이 작은 것은 6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G점이 최적해가 된다라고 구하시는 것이 꼭지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뭐 이미 앞에서 그 최대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쪽을 이해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역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잘을 대고 가야 영역 구하시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